6. 아직은 매우 희미한 것이지만. 한편 알료샤와 헤어진 이반은 그의 아버지 표도로의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별안간 견딜 수 없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집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짐에 따라 그 우울증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상한 것은 우울증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이반 자신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하기는 그전에도 우울증을 느끼는 때가 들어 있었으니까. 이런 순간에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서 별로 이상할 것은 없었다. 사실 그는 내일이 되면 그 자신을 이 집으로 끌어당긴 모든 것과 깨끗이 인연을 끊고 일대 전환을 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혼자 외로이 떠날 작정인 것이다. 희망도 없진 않았으나 그 희망이 과연 무엇인지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인생에 대한 기대도 지나칠 만큼 컸지만 그 기대나 희망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를 괴롭히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혹시 아버지 집에 대한 혐오감은 아닐까 하고 이반은 생각해 보았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젠 그 집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니까. 하긴 그 더러운 문지방을 넘어다니는 것도 오늘로서 마지막이겠지만 그래도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지. 아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야. 그럼 알료샤와 헤어졌기 때문일까? 그 애하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일까? 벌써 몇 년간이나 온 세상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서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던 나로서 어쩌다 갑자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 버렸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 그것은 청년으로서의 무경험과 허영심에 대한 자기 불만이었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알료샤와 같은 어린애한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불만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알료샤는 그 자신 마음속으로 은근히 점 찍어 놓았던 상대가 아닌가. 그렇다. 이러한 자기 불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아닌 것 같았다. 우울증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데도 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다니 차라리 아무 생각도 않는 편이 낫겠다. 이반은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애썼으나 그것마저 소용이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우울증이 그 어떤 우발적이면서도 전혀 외부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사람의 마음을 초조하게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반 자신도 그 점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눈치채지도 못한 가운데 어떤 물건이 툭 비어져 나와 있는 느낌 같은 것이었다. 예를 들면 얘기를 하거나 일하는 데 몰두하여 어떤 물건이 눈앞에 비중 나와 있는 것을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여 살펴보고는 마침내 그 방해물을 제거해버리지만 대개의 경우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우스꽝스런 물건인 경우가 많다. 가령 엉뚱한 곳에 놓아둔 채 잊고 있던 것이라든가 책꽂이에서 빠져나와 있는 책이라든가 하는 물건이기가 일수인 것이다. 이반은 마침내 더없이 불쾌하고 초조한 기분이 되어 아버지 집에 당도했다. 그러자 대문에서 15걸음쯤 되는 곳에서 집 쪽을 보았을 때
갑자기 그는 이제껏 자기 마음을 그토록 괴롭히고 불안케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대문 앞 벤치에는 하인스 메르자코프가 선선한 저녁 바람을 쐬고 앉아 있었는데 이반은 그를 보는 순간 이 하인스 메르자코프가 자신의 마음 한 구석에도 도사리고 있었던 탓으로 그것 때문에 그처럼 자기 마음이 우울했었음을 직감했다. 갑자기 모든 사실이 태양 광선 앞에 환하게 드러난 것처럼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좀 전에 알료샤가 스메르자코프를 만났다는 얘기를 한 순간에도 뭔가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 같은 생각이 그의 가슴을 푹 찔러 반사적으로 증오감을 일으켰었다. 계속 이야기에 열중하는 바람에 스메르자코프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혀졌으나 그때도 가슴 한 군데에 여전히 남아있다가 이반이 알료샤와 헤어져 혼자 집 쪽으로 걷기 시작하자마자 잊혀졌던 이 무서운 감각이 다시 살아나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저런 하잘것없는 녀석 때문에 내가 이토록 불안해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요즘에 와서 이반은 스메르자코프가 무척 싫어졌는데 특히 최근 2, 3일 동안은 더욱 심했다. 그의 증오에 가까운 그에 대한 감정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은 이반 자신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증오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자라게 된 것은 이반이 이 집에 처음 돌아왔을 때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당시만 해도 이반은 스메르자코프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을 뿐 아니라 그자를 무척 기발한 인간이라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 하인으로 하여금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 것은 이반 자신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조리가 닿지 않는 말투에서 그의 생각이 아주 불안정한 것을 알고서 번번이 놀라곤 했다. 그리고 이 사색가의 마음을 그처럼 쉴 새 없이 짓궂게 괴롭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반은 알지 못했다. 이반은 그자와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창세기에서 태양과 달과 별들은 나흘째 되는 날에야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첫날에 빛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화제에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반은 얼마 후에는 결코 태양이나 달이나 별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물론 태양이나 달이나 별 같은 것이 흥미있는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스메르자코프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나 제3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하여튼 이 하인의 얼굴에는 한없는 자존심이, 그것도 모욕당한 듯한 자존심이 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력히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반은 그 점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혐오감은 여기서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후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그루센카가 등장하고 드미트리 형과의 문제가 터지기도 하여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되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하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스메르자코프는 언제나 몹시 흥분한 빛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그가 바라고 있는지는 좀처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스메르자코프는
늘 미리 생각해 놓고 있던 암시적인 질문을 던져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 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언제나 자기 질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가서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리던가 전혀 다른 화제를 끄집어내던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극도의 혐오감이 들 정도로 이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스메르자코프가 그리 낌없이 드러내기 시작한 구역질 날이만큼 뻔뻔스런 태도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